김건희 본인의 상습 체납 이야기로 다시 좀 이어지면 김건희랑 최은순이 상습적으로 해서 지방세하고 국세를 체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자 이게 밝혀진 이야기인데 그 압류만 42건이었다라고 해요. 그때 42건 중에 이 중 14건이 세금을 안 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압류가 말소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700일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은순 명의의 부동산이 37건, 김건희 소유 4건, 김건희 일가의 그 회사인 ESIND 회사의 명의인 부동산 1건, 이게 압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압류건이 한 3건 있더라고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검사 남편을 두고서 결혼까지 한 마당에 여전히 이 상습 체납, 장기적인 어떤 이 체납을 검사 남편을 두고서도 그러니까 압류가 3건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고 검사 남편을 두고서도 그 윤리의식의 정말 이 처참한 수준을 계속 보여왔던 행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3월쯤에 윤석열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 납세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이야기였죠.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다. 이런 발언을 다름 아닌 윤석열 본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에 본인 일가는 없는 거죠. 본인 처가 식구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 봐요.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와 그 일가는 납세가 참 부끄럽고 아까운 모양입니다. 어떻게 검사 남편을 두고서도 압류를 3건이나 당할 정도로 그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체납행위, 아무튼 이런 비위행위가 김건희 일가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빙산의 일각도요 너무 후하게 쳐주는 거라고 봐요. 그냥 티끌 수준이야. 티끌.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 범죄 행위들이 이것보다 더한 게 엮여있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 상습 체납 요 부분은 그 김건희 일가 수없이 많은 비위 행위 중에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범죄의 수준이 양형이 티끌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범죄 수가 지금 이 수없이 많은 김건희 일가의 범죄 중에서 단 하나의 사건인데 이 이외의 사건도 너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확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수사되고 기소돼서 판결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고액 상습 체납이 티끌이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집단이 범죄로 얼룩져 있는 일가입니까? 얼마나 이 정말 그냥 일가 자체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처가의 행위에 대한 지적들도 했었지만 심지어 그 썰라이즈 게이트 처고모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냥 집안 내력이 그 범죄 행위로 얼룩져 있는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의미에서 참 대단합니다. 범죄 패밀리라고 말씀하신 거 정확합니다. 아무튼 분노 여론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28일에 이제 있게 될 쌍특검을 이들이 과연 어떻게 버틸까? 전 그것도 참 기대가 돼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이 참 머지않았다. 감옥 갈 일도 머지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김건희가 했던 주가 조작에 대한 행위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거래 행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란 말이에요. 저거 하나만 따지더라도 이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인데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